자, 방금 들어온 속보 개성공단 관련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7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오늘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7명이 오늘 귀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당국자가 얘기를 하기를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7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오늘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액수 그리고 완되고 있는 게 액수 그리고 완제품하고 원부자재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이게 지금 핵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기업 가운데 피해가 매우 큰 기업은 임금을 정산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지금 100개가 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모두 동의를 해야만 개성공단에 있는 7명이 북한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협상이 상당히 좀 길어질,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방금 타이틀 보셨습니다만 4.24 재보선 이후에 여야 정치권 앞으로의 정계 개편 움직임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또 사실상 폐쇄 수순에 접어든 개성공단 사태로 이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현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상임이사 모시고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핵 개발에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이 이제 개성공단까지 이어졌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단호하고 강경하게 지금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약간 초기에 좀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였던 박근혜 정부의 어떻게 보면 안착에 좀 시간을 벌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개성공단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만에 철수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어떤 분들 이야기로는 너무 좀 시간이 빨랐다 이런 점도 있지만 저는 박근혜 대표의 원리 원칙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진 대화를 하겠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또 이것은 이야기의 협상의 끝이 아니고요. 협상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들과 북한에게 먹혀들고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참 잘못 봤다.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우리 속담도 여자 속상하게 하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이럴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내공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실 때도 그때도 그 많은 15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과 수많은 당직자 이분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분이 말씀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정치인처럼 술을 사주고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럼요. 오로지 진정성 하나 가지고 이끌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도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최경환 의원이냐 아니면 이주영 의원이냐.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 최경환 의원 쪽에 좀 기울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주영 의원 쪽에서는 그 말도 마라. 이 최경환 의원 쪽에서 흘리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실상은 지금 언론에서 박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거의 변수랄까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런 것입니다. 실상은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 말 그대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때 여론에 맞춰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모든 걸 경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이후 잔치가 너무 길다.
또 그리고 승리의 축제가 너무 길다 보니까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상은 창업보다는 수성이 더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새누리당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과연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만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 또 그때와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거 묻는 데에 대해서 다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경환, 이주영 후보들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잠자고 있는 새누리당을 일깨워가지고 또 새로 전진하기 위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변수로 삼아야 되지 그게 뭐 박심이 있냐 없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일반 이제 뭐 그 국민들에게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크게 이렇게 와닿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이 원내대표 경선에 그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원내대표의 이제 중심을 가야 되는 이유는요, 결국 원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상은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예.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새누리 대통령 같이 생각하면 그건 벌써 계산이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권을 획득해야 되고요. 또 정당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민주주의의 기본이 대의 정치 아닙니까? 결국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고 또 국회의원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선거에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고 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또 여론을 중시해야 되고 여론을 뭐 조직화하고 통일화하고 가치화를 해내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런 여론을 중시하고 여론을 가치화하고 조직하는 작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두 분이 원론으로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새누리당이 또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원칙으로 돌아가라. 네. 그리고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치열하게 내가 앞장서서 새누리당을 바꿔주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겠다. 이걸 보여주니까 이게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사실 그 야당으로서는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 소환이라든가 국정원 압수수색이라든가 사실 과거 같으면은 자기들이 엄청나게 이걸 주도권을 가져가는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존재감 하나도 없거든요. 예. 전당대회 있는데 지금 누가 후보인지도 모르는 사람 더 많아요. 예. 자, 누가 전당대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야당이 건전하게 좀 설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세요? 실상은 이번 뭐 4월 24일 날 보궐선거 때 우리가 뭐 다 같이 예측했던 거는 뭐냐면은 실상은 뭐 민주당이 제대로 뭐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도 빵이잖아요. 빵. 그렇죠. 스코어도 빵이고. 그러나 충격은 별로 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뭐 충격은 좀 덜 받은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문제는 주류냐 비주류냐 이 문제하고 또 누가 이름이 알려졌냐 안 알려졌냐 이것보다도 그 역시 새누리당과 똑같이 민주당이 과거 60년 전통 야당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자기들은 정권 교체도 이루었고 또 10년간 또 정부를 운영한 경험도 있고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는 뭐 민주당이 얼마나 압승을 했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마음과 정신을 일깨워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정당인데 우리가 전통 야당이야.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그 민주당의 마음과 정신을 일깨우는 후보로서 뭐 김한길이 되느냐 이용섭이 되느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또 민주당 당원들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이제 혁신에 좀 실패를 한다면 안철수발 정계 개편이 힘을 이제 받게 되는 건가요? 저는 안철수 의원은 지금 뭐 솔직히 자력이 약합니다. 자력이 약해요? 예, 자석이 끌어들이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친박연대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당을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을 직접 해봤던 경험에 있어서 자금, 사람, 조직 이 3박자를 뭐 10월 재보궐선거까지 만들어낸다? 그렇게 하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이 자력이 부족하고 정치력은 미비하다. 그러나 이제 뭐 신당이냐 뭐 민주당 입당이냐 봤을 때는 신당의 기치를 높이 들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나 신당을 10월 재보궐선거 전까지 만들기는 안철수 의원의 좀 역량이 좀 부족하고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는 이제 민주당이 새로운 당대표 지도부를 선출하고 난 뒤에 예. 만약에 민주당의 마음과 정신을 일깨우고 새로운 우리가 전통 보수 야당이라는 것을 이끌어 나갈 때는 안철수 후보가 설 자리가 좀 줄어들고요. 그러나 만약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뭐 국정이 조금 뭐 흔들리거나 흔들리라든지. 예, 민주당 지도부가 잘못된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또 안철수가 공격적이 아니라 이게 또 받는 이익을 가지고 신당에 기치를 드는데 저는 그러나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 자력으로는 어렵고 어부지리를 예, 지금 예.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반사적 이익을 항상 그분은 하는데. 좀 공격적이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예, 항상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끌어내는 그게 그분의 이제 뭐, 예. 예, 뭐 안철수 의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세연 이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